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131번부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긴 연휴 아주 잘 보냈으리다 믿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도 이제 시험에 대한 불안이 몰려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불안의 반대가 뭐죠? 평안이죠, 평안. 평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 제목이 떠오릅니다. 이 목사님 설교 제목 중에서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 불안도 교만이다. 제목이 불안도 교만이다. 불안은 못 믿는 거거든요. 못 믿는 건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 구호 있지 않습니까? 믿음, 천국, 불신이죠. 못 믿으니까 자꾸 지옥이 되는 겁니다. 불안이 오고. 그래서 불안은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런 거거든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면서 막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교만이라고 신앙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얼마큼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모든 염려 나한테 맡겨,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합격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믿음 천국, 나는 합격이다. 그냥 요거는 합격을 다지는 그냥 보너스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시험 봐도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못 믿어서 그렇지 우리 청중모 미션대로 이론서, 기출, 합격 선물, 강의 그동안 보고 마무리 다지는데 지금 답이 팍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봐도 합격입니다. 파이널을 여러분들 6일이면 완성입니다. 6일.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6일이면 무조건 합격이다. 그래서 뭐 6일 정도면 공부하면 다지는 거니까요.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합격이다. 파이널은 6일만 봐도 합격이다. 뭐 이렇게 좀 총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31번.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발달 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 그렇죠. 자율성 대 수치심. 똥오줌 가리면 자율성, 못 가리면 수치심. 뭐예요? 초기 아동기죠. 근면성 대 열등감. 학교에서 숙제 잘하면 근면성, 못하면 열등감. 뭐예요? 학령기죠. 정체성 대 역할함이. 잘 청소년기에 잘 크면 정체성, 잘못하면 역할이 혼란스럽다. 청소년기.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하고요. 하도 많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지금쯤 다 외웠을 겁니다. 유아기, 젖잘 들면 신뢰감 대 불신감. 초기 아동기.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학문기죠. 똥오줌 가리면 자율성, 못 가리면 수치심. 학령정기,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다. 내가 속금들 내가 한번 해볼게. 주도성, 못하면 제의식.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근면성, 숙제 잘하면, 못하면 열등감. 청소년기 역동적으로 잘 수용을 하면 자아 정체감, 못하면 정체감 혼란. 성인 초기에 연애 잘하면 친밀감, 못하면 고립감. 성인기 돈 잘 벌면 생산성, 못하면 침체감. 노년기 잘 늙으면 자아통감, 못 늙으면 절망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될 겁니다. 132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애착 유형 나오죠.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 화나는 게 뭐예요? 저항하는 거죠. 저항, 애착, 끝. 더 갈 거 없습니다. 133번 갑니다. 여기서 잠깐 또 여기서 삑사리 뒷받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소 염을 씹는 것처럼 뒷받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는데 얘는 뭐고 또 뒷받고 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뒷받고 치지 마세요. 오케이, 화난다, 저항, 끝. 딱 3초면 완성. 저는 그게 안 돼요. 자꾸 뒷받고 치고 싶어요. 뭐 마이클 잭슨이에요? 뒷받고 치게? 뒷받고 치고 싶은 뭐예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133번 갑니다. 만 8개월 영아는 양육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심한 불안을.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 옆에 있어도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 이게 뭐예요? 대상 영속성이 없어서 그렇죠. 대상 영속성. 134번 갑니다. 공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정답 체크하고요.
만 3세 아동의 주어 뒤에 조사가 가짜를 붙이는 규칙을 학습하라. 뭐뭐가.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도 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꿈에도 가. 꿈에도 가짜만 붙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 가지를 보고 너무 전체를 다 일반화시킨다. 과잉 일반화라고 보고요. 과잉 일반화 현상 때문에 단순한 모방에 의한 것이 아니다. 과잉 일반화도 발달에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35번 갑니다. 만 5세, 7세, 9세 아동을 각각 100명, 5세짜리, 7세짜리, 9세를 각각이죠. 각각 모여서 이렇게 표집했다. 이걸 뭐라고요? 횡단연구제, 횡단연구. 횡으로 표집했다라고 합니다. 단점, 횡단연구의 단점이죠. 니은, 발달적 변화 과정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해. 그렇죠. 횡단하면 발달 변화 과정, 종단 이렇게 3세, 뭐 6세, 9세 쭉 연구하는 걸 종단이죠. 이거는 나이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달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출생 동시 집단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그렇죠. 출생 동시 3세에도 3세의 특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횡으로 설계하는 것은 출생 동시 집단의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출생 동시 집단 종단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조사하는 거니까. 이거 교수님 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 가는 분 답 없이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이런 거보다 하고. 이거 고민할 시간에 한 문제 더 푸세요. 나는 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성격 고치세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출생 동시 집단의 효과를 통제할 수가 없다? 횡단인데? 그럼 저 같으면 출생 동시 집단도 다 집단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지. 단기간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 그냥 외우세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136번 갑니다. 자신에 대한 기술을 나타내는 이거는 이해죠. 자기 개념 수준. 자기 개념의 이해. 그래서 첫째, 나는 이 여자예요. 이렇게 외적 특징, 단순한 외적 특징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는 멋진 신발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적 특징이 나오고 이건 소유물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디귿이 나는 그림을 잘 그려요. 라고 하는 이거는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이 세 번째고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좀 응용한 거거든요. 니은 나는 수줍음이 많아요. 이건 뭐예요? 내적 통제죠. 또 마지막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깨달았어요. 이건 뭡니까? 목표 지향적이죠. 목표 가치 이런 거 나오면 맨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잘 나옵니다. 외워두시고요. 외우는 것보다 흐름을 알면 됩니다. 137번 합니다. 정신역동 이론에 따르면 남근기 부모의 위협을 남근기 뭐가 나와요? 오이디프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래서 컴플렉스 극복하는 방법은 뭐요?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빠하고 엄마하고 둘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질투가 나. 그래서 남자애가 엄마는 내가 소유해야 돼. 아빠를 저거로 보는 거야. 프로이트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똑같이 행동 동일시해야죠. 그래서 엄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동일시죠. 그래서 동일시다. 138번 갑니다. 만 7세 수준이는 할머니에게 받은 선물이 속옷인 것을 발견하고 실망스러웠다. 근데 실망스럽지만 고마워요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인성이죠. 그래서 정서 표출, 정서를 잘 표출한다. 만 7세에도 수준이도 이런데 이런 못하는 사람 나이가 50을 먹어도 이거는 50을 먹었다 그러면 50을 처먹어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화장실 화장이라겠니? 얼굴 떡 됐다 떡.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거. 이거는 이게 7세의 나이도 안 되는 거예요. 정서 표출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니까 너 나 듣기 너무 알지? 너 얼굴 완전 떡져서 화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정서 표출이 안 되는. 주변에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성격 고쳐됩니다. 139번 갑니다. 다음에 예시는 성유형화에 관한 이유 이론 중 무엇을 지지하는 건가? 그래서 보면요, 여자애는 바느질이 여자를 위한 거, 여자는 여자, 남자는 여자. 옛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자애들이 소꿉놀이하면 고추 떨어져.
이런 거 성에 대한 도식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걸 이제 뱀하고 마틴이 주장한 성 도식 이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0번 갑니다.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발달, 니은, 디귿이네요. 발달은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구나.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영향을 포함한다. 그렇구나 라고 보고요. 기능 및 구조가 퇴화하는 부정적 변화도 발달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도덕적, 인지적, 상호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삑살이에요. 뭐 어떤 이론이든지 상호 보완, 상호 협동, 상호 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이다라고 보면 유전도 마찬가지죠. 유전과 환경도 서로 독립적이다. 그럼 무조건 삑살이에요. 유전과 환경도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보고요. 131번 갑니다. 발달의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니다. 나는 교수님 이런 뭐 종단적 연구 횡령 이런 것만 나오면 이상하게 울렁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숫자만 나오면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영어만 나오면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울렁증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울릉도의 호박역 씨 생각이 나네요. 울릉도에는 울릉도 막 울렁거리네 갑자기. 진짜 울렁거리는 사람은요 간단해요. 찍으면 돼요. 그냥 한 문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 25문제 중에서 그냥 5개는 찍자. 이런 마음 편해요. 5개를 몰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미친 거예요. 그냥 5개는 찍자. 20개만 맞으면 되지. 20개 맞아도 사실 너무 많이 맞아요. 과목별로. 그래서 5개는 무조건 찍자. 내가 모르는 문제가 5개 이상은 분명히 나온다. 그게 정상이요. 그건 찍어야지. 출제자에 대한 예의요, 예의. 이런 거 하면 찍으세요, 그냥. 근데 뭐 찍기도 전에 답이 나와요. 사실 이런 거는. 혹시 몰라서 어려워하신 분들은요. 그냥 찍으면 돼요. 종단은 영어는 쭉 하는 거예요. 그냥 3세, 6세, 9세까지 한 사람 보고 쭉 오랫동안 하는 거. 횡단은 그냥 3세, 6세를 그냥 통으로 집단을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쭉 하는 거. 이거죠. 옳지 않은 건. 실험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각기 실험 처치의 변이는 종속변이다 나오는데 독립변이는 원이네요. 결과가 종속변이죠. 그럼 실험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각기 실험 처치의 변이. 실험 참가자들이 받는 건 뭐예요? 처음에 받는 건 받아야 뭘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부터 종속이 아니다. 처음 받게 되는 것은 독립변이다라고 보고요. 종단 연구는 횡단적 연구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오래 하는 거니까. 단기 종단 연구에서는 반복되는 검사. 단기라도 종단은 시간이 짧더라도 한 사람을 오랫동안 한 거기 때문에 연습비고가 발생한다. 그렇죠. 실험 설계의 통계 집단은 실험 토치를 받지 않는다. 받는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 있다. 142번 합니다. 다음의 특징을 나타내는 발달 개념은 정답 체크 가소성입니다. 가소성, 가변성, 변하는 용량, 변하는 역량, 변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영이는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서 쭉 보다가 이제 사교적이고 명랑한 아이로 바뀌었죠. 이거 뭐예요? 변했구나. 가변성, 가소성이라고 보고요. 교수님 이런 거 또 저는 또 아무리 그래도 알고 싶은데요. 알고 싶어요. 이선희 노래 들으세요. 자꾸 영어도 외우고 싶은데 영어도 알려주세요. 미친 겁니다. 143번 갑니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체감 형성과 정체감 유해는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바다애처럼. 그래서 부딪히고 부모님한테 반항도 하고 또 신경질을 내고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밥 먹어? 안 먹어! 이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네 하면 골병 들어요. 스트레스죠. 그게 억압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출렁출렁하는 것도 건강한 거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주의다. 당연하지. 청소년기 때 너무 예예하고 잘하는 사람은 나이 먹어서 사고 쳐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만약에 여러분 강의되는 분 중에서 청소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저게 또 오늘 또 지랄이네. 그러면 아유 제가 또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구나. 피가 잘 도는구나. 혈액순환. 피도 그렇죠. 정상피와 미치피가 같이 도는 게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정상피건 미치피고 피가 잘 들어가네. 아이고 혈액순환 잘 되는구나. 고마워야죠.
공부 잘 되니 생각하지 마. 아, 제가 건강하구나, 피가 잘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라고. 자아정체감을 위기와 전념에 따라서 네 가지 지위로 부응했다. 그래서 정체감, 유해, 정체감 형성, 정체감 유실 나오죠. 이런 건 네 가지로 준수하는 에릭슨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제 이런 것도 의외로 요거 뭐 그렇지, 얘를 또 깜빡해갖고 아주 꼬시는 거 낚싯바늘만 들어가면 그냥 쾅 물어. 이거 맞네. 누가 틀렸어요? 에릭슨이 아니죠. 마샤죠, 마샤. 마샤라고도 하고 마르샤예요. 그래서 마르샤로 나올 때 또 이런 사람 또 마르샤는 아니지, 마샤지. 미치는 거예요. 마샤하고 마르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체감 혼미와 정체감 유실은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치유이다. 그렇죠. 정체감 위기를 겪어야 정상이에요. 이 위기를 겪는 건 건강한 치유예요. 청소년기에 위기관념이 전혀 없는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정체감 유실이 정체감 발달에 가장 미숙한 건 뭐예요? 정체감 혼란이죠. 아예 아무 생각 없는 거. 유실은 부모 말 그대로 듣는 게 유실입니다. 자아정체감은 청소년 중기의 대부분이 완벽하게, 자아정체감이 청소년 중기에 보통 확립되는 게 정상이지만 청룡기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는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사회적 애착 단계의 아동은 1차 애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애착을 형성한다. 말 자체가 비사회적 애착 단계 아니겠습니까? 비사회적은 아직 사회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0세에서 6주 사이에 있는데, 뭐 6주 사이에는 애착에 대한 개념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애착을 형성한다,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보고요. 애착 대상의 어머니로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렇겠지. 회피 애착과 저항 애착은 모두 그렇겠지. 그렇겠지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카페 보니까 또 이런 댓글이, 제가 여러분 댓글 다 읽어요. 이런 댓글이더라고. 그렇겠지. 왜 그렇겠지가 저는 안 되죠? 그렇겠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댓글 알아주죠. 아주 저도 댓글 보다가 빵 터졌습니다. 그렇겠지.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찌찌뽕도 있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단 역동성 으쌰으쌰해서 최종 목적지에 합격까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45번 갑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나옵니다. 기억, 니은이 답이네요. 옳은 것이죠. 그래서 티근, 리을이 옳지 않은 거죠. 전조작기 아동의 사고는 물알론 자아중심적, 그렇죠. 전조작기, 학기화기 전이죠. 그렇습니다. 아동이 이전에 갖고 있는 도식에 근거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을 동화. 여기는 말을 살짝 꿨어요. 뭐냐면 이제 강아지는 털이 흰색이야. 이거죠.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 모든 강아지는 다 털이 흰색일 거야. 모든 동물은 털이 흰색이야 라고 하는 게 동화예요. 근데 강아지도 검정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조절이라고 하는 거죠. 인지발달 단계의 순서는 사회문화적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는 이것도 꼬시는 문제입니다. 인지발달 단계의 순서예요. 인지발달 단계는 사회적 경험에 따라 달라질, 인지발달의 단계는 이렇게 뭐 경험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순서는 안 변한다. 그래서 비연속성이다라고 하는 피아제. 뭐 감각운동기, 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런 단계는 변하지 않는다. 비연속성이다라고 보고요. 구체적 조작기의 가설 연역은 뭐예요? 형식적 조작기죠. 146번 갑니다. 다음 사례 지영이는 검은 털이 있는 동물을 강아지라고 알고 있다. 나왔네요. 친구의 강아지가 하얀 털이 있는 걸 보고 모든 강아지 털은 검은색이 아니라 하얀 강아지 털도 있구나. 이걸 조절이라고 하죠. 147번 갑니다. 비고츠키의 인지발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키면요. 뭐 이렇게 넘어도 되겠네 그냥요.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지발달의 촉진하는 방법에는 발판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판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라고. 수평적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수평적 격차란 피아제가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 조작해 보겠습니다.
피아제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비고츠키가 제시한 게 아니라 수평적 격차는 피아제가 제시한 거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8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영입체 증후군, 이상증후군은 그렇죠. 여자인데 2차 성징이 없다. 터너 증후군이다. 남자인데 가슴이 나온다. 큰일 났네. 클라인펠터 증후군. XYY 증후군은요. 여러분 기억나지? 야콥 증후군이 야콥 증후군. 그래서 뭐 좀 남자답다. 나쁘게 말하면 폭력적이다.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등치도 크고 목소리도 활발하고. XY 증후군이고요. 삼중 X 증후군이다. 삼중 X가 3개죠. 그래서 X 염색체 이상 증후군입니다. 이거는 귀가 당나귀기고 머리가 짧고 키가 크고 뭐 이런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 그래서 21번 옆에자가 하나 더 있는 거. 3중 X 증후군. 그래서 키가 크고 하체가 길고 특징은 귀 모양의 이상, 당나귀 귀가 크게. 그래서 귀 모양 나오면 3중 X 증후군, X 염색체 이상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XYY 증후군. 그래서 공격적 성격, 좋게 말하면 남성적인 성격, 야콥 증후군.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2개인데 하나 더 있어서 3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내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야. 태내죠. 타오르네요. 태내기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출생까지. 그렇구나. 태아기는 8주 이후에 출생까지 기간을. 그렇구나. 배아기는 심장이 뛰기 시작. 그렇구나. 산모는 그렇구나. 150번 갑니다. 생후 1개월이나 신생아의 감각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촉각을 이용해서 주위 물체를 물격한다. 생후 1개월의 촉각은요. 입술과 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촉각을 이용해서 주위 물체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입술과 혀를 제거하고는 그다지 발달되지 않는다. 161번 갑니다. 운동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시오. 기역, 니은, 리을이네요. 기역, 니은, 리을이죠. 이 문제 참 출제자 미친 거예요. 생후 1세 영아는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생후 1세가 지금 1세가 두발 자전거를 탄대. 문제도 잘 맞긴 했어요. 1세가 두발 자전거 타면 진기명기 나오겠죠. 그래서 척파도 아니다. 이거 참 해설하는데도 참 웃음이 나. 1세가 두발 자전거를 탄대. 척파도 아니지. 아이고. 신생에는 손바닥에 어떤 물건을 쥐어주면 꼭 쥔다. 예, 파악 반응이죠. 생후 6개월의 영아는 뒤집기를 한다. 그렇죠. 아동기는 얘 때문에 웃음이 빵 터졌네요. 아동기는 유아기보다 현명이. 그렇구나라고 보고 152번 갑니다. 다른 유아가 노는 것을 관찰한다. 관찰만 해요. 방관자 정도이다. 153번 갑니다. 피아제 감각운동기에서 나오면 2차 순환 반응 협응 단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이거 발달 단계 6가지 되게 힘들거든요. 나 같으면 하나만 해요. 얘만 조져요. 그냥. 다른 거 다 몰라도 된다. 2차 순환 반응 협응이. 협응인 거 뭐예요? 적극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주변을 탐색해. 주변을 탐색하는 뭐라고 그래요? 협응이라고 하죠. 협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과정 제가 지금 직업상담사 과정, 청소년 상담사 과정, 사회복지사 1급 과정, 임상심리학 과정 제가 강의를 다 하거든요. 근데 각 과정마다 항상 신출 문제는 나와요.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문제가 항상 나와요. 즉 20문제 중에서는 5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얘는 찍으면 간단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할 때도 찍을 때도 그냥 찍지 말고요. 문제에 있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던지 여기 있는 의미가 나오면 거의 그게 답이에요. 저도 시험 출제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봤어요. 제가 아무리 출제를 잘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출제자의 역할은 문제를 어떻게든 꽈서 틀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내다 보면 잘만 뒤집으면 레이더에 다 걸려요. 근데 이 레이더를 다 걸리는 걸 수험생이 모르는 게 큰 문제예요. 그걸 알려드리는 게 사실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보지 말고 강의하라는 강의 들으려고 여러분 이 책을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맨날 책만 봐요? 책벌이도 아니고. 보면 뭐예요? 모르는디.
그래서 그냥 강의 들으면서 여기 의미 다른 건 몰라요. 주변을 탐색. 주변을 탐색해? 협용 아니요. 협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옆에 교수님 목표를 성취해서 1년의 행동, 1년 뒤의 행동이 있으면 2년의 행동은 뭐예요? 이런 거 헛발질하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고로 이거 나옵니다. 11개월이면요. 제2차 순환 반응의 협용 단계는 나이가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11개월 가운데 놓고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즉 10개월, 11개월, 12개월 요 세 개 개월수를 2차 순환 반응 협용 단계다. 예, 포인트 잡으시고요. 협용 단계의 특징은 뭐예요? 주변을 탐색한다. 주변 탐색 나왔죠? 11개월 나왔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153번 갑니다. 그래서 1차 순환 반응은 뭐고, 2차 순환 반응은 뭐고, 2차 순환 반응 협용 단계는 뭐고, 3차 순환 반응은 뭐고, 이런 거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얘는 나올 수 있어. 심적 표상 단계, 또 생각, 사고의 발현 단계, 또 정신적 표상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징적 놀이, 정서적 표상 또는 언어 사고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언어의 구성, 화용론 쪽, 이건 처음 들어봤죠. 대화의 화. 대화가 필요해. 대화를 활용한다. 한자만 알면 쉬워요. 대화를 활용한다. 활용 점점. 활용 점점 어디 나오죠? 이게 학교 교육의 문제예요. 학교 교육. 지금도 기억나요. 학교 교육. 예? 국어예요. 국어. 고등학교 때 국어. 제4과. 금당벽화. 담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벽화를 그리는데 막박인 거 어디에다 점을 딱 찍었다. 활용 점정. 그게 아니라 대화를 활용할 수 있는 법. 그래서 6세 지민이는 3세 동생에게 새로운 게임을 설명할 때 동생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잘 활용한다. 대화를 잘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쉽죠. 대화를 촬영하는 거구나. 근데 의외로 또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제일 많아요. 대학 교수가 제일 많아요. 저도 대학 교수 생활 5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영상 강의하느라고 지금 다 사표 던졌어요. 다 쫑 냈는데 대학에서 교편 생활 5년 했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들 진짜 꼴통들 많아요. 꼴통들 의외로. 왜 꼴통 많냐면 첫째, 강의를 영어로 해요. 학생이 못 알아듣는데 50분 내내 영어로 해. 그것도 손 집어넣고 이렇게 영어하고. 그리고 소리도 안 들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땡찜 가고. 그 미친 거 아니에요. 학생하고 이렇게 잘 이해가 돼야지 언어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적 갑질이에요. 지적 갑질. 그래서 의외로 대학 교수들이 지적 갑질이 많아요. 영어 많이 쓰고 또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지만 얘기하고. 이거 활용론적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연구 교수가 따로 있고 강의 교수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교수는 연구만 하고 강의 교수는 전달만 하고 저는 강의 교수 체질입니다. 155번 갑니다. 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유동성 지능, 유전에 의한 지능, 결정체적 지능,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지능,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교육은 뭐예요? 유동성 지능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결정체적 지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6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화 나오면 그냥 텔로미어. 노화 싫죠. 저도 노화가 시작돼요. 아주 노화가 싫어. 미워. 텔로미어. 그래서 혀도 짧아져요. 노화되면. 그래서 혀가 짧으면 애교스러워져요. 저는 신랑한테 애교가 부족해요. 그러면 혀 짧은 소리 하면 애교 있대요. 그리고 뒤에다가 응자 붙이면 애교 있대요. 혀 짧은 소리로서 신랑이 오면 밥 먹었똥? 오늘 밥 뻗똥? 이렇게 하면 애교가 있어 보인대요. 네, 잘못하면 아주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오늘 피곤해 똥 이렇게 하면 뭐 약 잘못 먹었어 뭐 이렇게 근데 하여튼 잘만 활용하면 자기 힘들어 똥 이렇게 하면 노아 텔로 미워 텔로 미워 노아는 정말 젤로 미워 노아 텔로 미워 그래서 텔로 미워 노아 끝. 157번 갑니다. 발달 이론과 주장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안나 프로이드에 따릅니다. 프로이드는 뭐예요? 리비도, 성적 욕구를 굉장히 강조한 이론인데, 근데 안나 프로이드는 지네 아버지가 너무 그냥 성 얘기만 하니까 성 뭐예요? 성. 프로이드가 말하는 사실 리비드는 근원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마음이 살아있다, 마음이 살아있다 이런. 주로 이제 성적 욕구, 마음 중에서 성적 욕구를 강조했지만 안나 프로이드는 지네 아버지한테 하도 이 말을 들어갖고 금욕주의 거꾸로 청년기에는 나타난 방언이야. 금욕주의와 지성하다. 금욕주의. 그래서 뭐 청년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야한 영화 보는 거 막 그런 거 절대 보면 안 돼. 야한 술 보는 거 절대 안 돼. 노출되면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수녀가 되는 거. 수녀. 그래서 조용히 그런 이상한 책 보면 안 돼. 이상한 영화 보면 안 돼. 그래서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순요화 시키는 거. 이걸 금욕주의, 지성화다라고 주장한 건 누구예요? 안나 프로이드라고 하고요. 청년기의 발전은 주로 개인차의 영향이다. 미드가 주장하는 것은 문화를 주장해 문화. 그래서 발달은 주로 문화와 역사의 차이다. 개인차가 아니라라고 하고요. 청소년기의 질풍노도, 청소년기가 질풍노도다라고 하는 건데 홀이 주장했죠. 마샤 23세부터 28세 사이에 자아정착감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기억나죠? 청년기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성의 도덕심을 구성하는 핵심 뭐죠? 여성 나오면 뭐예요? 길리건 배려죠. 정의가 아니라 배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가 아니라 성인기네요. 그래서 4번 보게 되면 그렇죠.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 제 인지도 막 점점 빨리 끝내고 쉬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몰려들어요. 집중이 떨어지죠. 그래서 마샤 24년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기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기까지도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158번 갑니다. 정신질환자 DSM-5죠. 그래서 DSM-5 그래서 국제 진단 통계 편람표예요. 그래서 정신 진단을 표준화시킨 겁니다. 기준을 오른 것은 이뇨제 등의 약물에 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약물 먹으면 객관적 진단이 어렵죠. 라고 보고요. 조금 심도 있게 나가면 적어도 이뇨증이에요. 이뇨증 뭐예요? 오줌 싸는 거예요. 오줌 싸는 거. 오줌 싸게 나가. 그래서 최소 5개월 이상, 5개월 너무 길어요. 3개월 이상, 주 3회가 아니라 주 2회다. 아동의 생활 연령의 최소 5세, 4세가 아니라 5세다라고 보고요. 의도적으로 친구 또는 5세 반복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야간, 주간, 주야간 복합 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0번 갑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나옵니다. 설리반 뭐예요?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설레발 치지 마라 좀. 근데 설레발 채워갔죠. 설레반은 대인관계를 설레반 쳐라. 그래서 어떻게 설레반 쳐요?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설레발 쳐라. 그래서 대인관계 설레발 끼리끼리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특히 여학생한테 심해요. 화장실 가려면 꼭 때려 몰려다녀. 희한해요. 화장실 가면 꼭 혼자 안 가. 꼭 서너 명에서 제가 학교 졸업하고 교포 생활 한 1년 했습니다. 화장실 가면 꼭 때려 몰려다녀요. 꼭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때려 몰려다닌다. 단짝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몰려다녀요. 그래서 집단을 형성한다. 그래서 단짝 친구, 설레반, 대인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엄청 나오죠. 이것도 뭐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 나오죠. 그래서 돈을 벌자 그래야 도덕성이 발달된다. 벌고 대법, 계보, 3수준 6단계다. 그래서 보편적 원리가 가장 이상적이고 마지막 단계다라고 하고요. 3수준 6단계다라고
구는 뭐예요? 욕구죠. 그래서 도덕성 발달, 도덕성을 욕구,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 활용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도구 나오면 2단계다. 그래서 욕구, 도구, 욕구나 도구 나오면 2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61번은 커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딱 여기까지가 조금 이제 또 에너지가 또 푹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인데도 당이 또 뚝 떨어진 것 같아요. 힘이 쭉 빠지니까. 커피 한 잔 먹고 당 보충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